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 배우 열전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 화려하게 또 막을 올리겠습니다. 네, 화려한가요? 네,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한 2주, 3주 만에 네. 사실은 녹음을 2부를 시작하는 거라서 조금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양평 신내 해장국은 진짜 맛있더라고요. 화려했어요. 네, 역시 제가 선택하는 맛집은 네.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양평 해장국 가면 안 된다고요? 거기 본점이 따로 있는데 네. 본점은 이제 양평에 있죠. 네. 양평 시내에 있는 건데 좀 맛이 변했습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한 몇 년 만에 갔다 왔는데 좀 맛이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체인점들이 좀 맛이 그나마 예전에 본점 맛집을 좀 더 살린 것 같아서 네. 체인점들이 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동네에도 생겼는데 꽤 퀄리티가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평 신내 해장국에서 배를 든든히 채우고 와서 이제 대한민국 남자 배우 열전 6위부터 10위까지 2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바로 들어가죠. 네, 오늘도 네. 뭐 이제 6위부터 우선은 저희가 뽑아온 게 10위까지죠. 네. 우선 10위까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6위는 또 오늘도 역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시는 곽 기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좀 잠깐 먼저 이게 하시고 네. 나중에 좀 답변해 드리면 안 될까요? 사실은 지금 막 엮여 있어요. 제가 몇 위까지 했지. 예, 알겠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까지 얘기를 아니, 했지? 방송을 하시면서 정하시나 봐요, 이분은. 네, 지금 계속해서 네. 순서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부에 뭐 제가 뭐 4위, 5위에 이렇게 올리신 분이 갑자기 막 7, 8위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놈은 저런 놈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예. 여기 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박 기사가 뽑은 우선 6위는 김윤식 씨입니다. 김윤식 씨요? 네. 김윤석 씨 말고 김윤식 씨가 있나요? 김윤석 씨입니다. 김윤석 씨. 김윤식 씨 누구야? 6위를 뽑았는데 이름도 몰라. 죄송합니다. 백윤식 씨랑 헷갈린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김윤석 씨고요. 사실 뭐 김윤석 씨가 네. 참 멋진 배우죠. 멋진 배우고 퀄리티로 뭐 배우적인 그 역량으로는 충분히 뭐 5위 안에 뽑힐 수 있을 만한 배우긴 하지만 제가 뽑았던 1, 2, 3, 4, 5위가 너무나 쟁쟁했기 때문에 네. 저는 6위로 김윤석 씨를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윤석 씨가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가 네. 악귀의 캐릭터나 뭐 이런 게 너무나 좀 셌기 때문에 네. 좀 이제 멜로나 이런 거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지 않을 법한 이미지가 너무 이렇게 굳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김윤석 씨를 좀 아쉽지만 6위로 뽑았습니다. 이제 방송을 1부 듣고 좀 시간 텀을 두고 2부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네. 1위부터 5위까지 누구 뽑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정리요? 네. 예, 박 기사가 뽑은 뭐 1위부터 5위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1위는 송강호 씨고요. 네. 2위는 최민식 씨. 네, 그리고 3위는 하정우 씨. 그다음에 4위는 황정민 씨. 5위는 이병헌 씨였습니다. 야, 쟁쟁하네요. 네, 그럼요. 네. 4885 너냐? 음. 네, 이런 명대사도 남기셨고 김윤석 씨 나온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뭐가 있어요? 황해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죠. 황해. 네, 저는 황해가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 네. 아무래도 요번에 또 그 강동원 씨랑 그 사도들인가요? 사제들. 검은 사제들. 검은 사제들. 네, 그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는 이준익 감독의 사도죠. 네, 사제들. 네, 검은 사제. 이거 강동원 씨 나오는 거죠? 예, 같이 나옵니다. 예, 무조건 봅니다. 예. 사실 저희도 이거를 녹음을 준비 중에 있는데 이 검은 사제들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한밤의 TV연에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두 분이 나오셔서 이 영화상 살 것 같냐? 그러니까 막 웃으시면서 이건 절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배우분들이. 그게 저도 손을 그걸 떠났다. 봤는데 왜냐면은 이게 개봉 날짜가 네. 뭐 좀 연말이다 보니까 영화상을 타기에는 그 기간이 조금 촉박하다. 그래갖고 뭐 장난삼아서 막 얘기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장난삼아. 예, 그래갖고 뭐 퀄리티나 이런 거에는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진 않고 네. 과연 어떻게 찍혔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검은 사제들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6위로 뽑아주신 김윤석 씨. 네, 저는 사실 10위 안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상비군이고요. 네네. 저의 6위는 윤계상 씨입니다. 윤기상 씨요. 네. 윤계상 씨 하면은 이게 아이돌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세대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G.O.D 출신이고 그 이후로 배우로 전업을 하면서 작품들이 제가 볼 때는 작품을 상당히 고르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해서 고르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비스티 보이즈 뭐 이런 작품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7년째 연애 중 뭐 이런 작품이라거나 약간 로맨틱 코미디에도 나오고 진지한 영화에도 나오는데
그 영화들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뭐죠? 김기덕 감독 영화에 북한 남한 왔다 갔다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 그 풍산계. 풍산계요. 예. 네, 그런 작품에서 보여줬던 연기도 상당히 매력 있었다. 음. 저는 윤계상 씨 나이 또래로 치면 하정우 씨 뭐 비슷한 젊은 배우지만 그래도 이런 배우들이 흔치 않다. 이번에 그 소수 의견에서도 좀 많은 극찬을 좀 받긴 하더라고요. 네, 윤계상 씨 연기가 정말 일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배우가 비슷한 캐릭터로 계속 출연하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옷을 입는 배우기 때문에 저는 윤계상 씨 정도면 6위로 딱 올려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윤기상 씨.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곽 기사님. 예. 6위로 뽑아주신. 6위로 뽑을 의리입니까? 뽑아오시지 않았어요? 뽑았는데 이게 두 분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게 예. 계속 변화가 되네요. 순위가 예. 순위 차트가 이게 뭐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러면 이병헌 씨 뽑고 싶습니다. 아, 이병헌 아, 씨. 이병헌 씨. 너무 연기 잘하고요. 네. 정말 재밌는 영화도 되게 많이 저한테 찍어서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네, 이병헌 씨는 저랑 박 기자가 둘 다 5위로 꼽았던 그렇죠. 그 배우죠. 이병헌 씨는 사실 작품을 따지면은 뭐 거의 믿고 볼 수 있는 네. 작품을 많이 찍었죠. 그리고 웬만한 배우들보다 커리어가 더 길기 때문에 그쵸, 이게 한 세대 위라고 볼 수 있는 뭐 사실 확실히 세대 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액면가로 한 세대 위라고 볼 수 있는 송강호 씨, 뭐 그런 최민식 씨 이런 배우들보다는 좀 어리긴 어리죠. 네, 이런 배우들보다 커리어가 그렇게 많이 밀린다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작품이 많아요. 네, 그렇죠. 네, 일찍 시작했고 음. 충분히 매력 있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이병헌 씨. 어떤 점에서 이병헌 씨를 6위로 꼽으신 거예요? 이병헌 씨는 우선 기본적으로 그 연기는 말할 나위 없고 네. 또 코믹적인 요소도 진지한 면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유머러스하죠. 예, 사람이. 유머러스하게 녹여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음. 거기다 뭐 얼굴도 잘생겼고 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다 기준치 이상은 다 가져가는 배우다. 네. 거기다 작품을 고르는 그 능력 또한 좀 괜찮다. 네. 예. 그럼 이병헌 씨 영화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 하나 딱 꼽는다면 그거죠. 요 근래에 제일 찍었던 거 뭐죠? 그 협녀요? 아니 협녀 말고 협녀는 잊어줍시다. 우리. 터미네이터입니까? 터미네이터? 아니죠. 저 외국 영화 안 보고. 저 외국 영화 절대 안 보고요. 그러면 최근이라고 하시면 광해 정도 되시겠네.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최민식 씨랑 찍은 그 악마를 보았다? 악마를 보았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전 계속 돌려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게 악마를 보았다가 참 당시에는 호불호가 엄청 많이 갈렸던 영화였는데 지금은 다 명작으로 기억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네.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저한테 명작이고 아니고는 사실 날 재밌게 해준 영화냐 아니면 날 졸게 해준 영화냐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따집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악마를 보았다가 개봉을 했을 당시에는 진짜 완전히 그 코랑 완전히 정말 불호가 완전히 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찜찜하다 아니면은 엄청 재밌다 이게 되게 갈려가지고 이게 흥행에서도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중박 정도만 제가 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명작식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지는 뭐 그런 희한한 영화가 이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도 사실- 그렇고 황해도 그렇고. 보면은 작품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 만듦새도 좋고 보면 볼수록 이게 장점을 많이 보이는 영화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들이 약간은 영화를 보는 잣대가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600만이 들고 700만이 들고 1000만이 들면 더 좋은 영화인 것처럼. 근데 꼭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오래 살아남아서 나중에 결국 시간의 심판을 받고 명작으로 살아남는 영화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개봉 당시에는 500만, 1000만 드는 영화보다 날 수도 있겠다. 물론 감독들은 1000만을 원하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영화가 몇 개 있죠. 막 황해도 있었고요. 네. 형이 정말 재미없어요. 네, 이용기 감독의 멋진 하루 그런 영화들도 멋진 그렇고. 하루도 그렇고 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그 외국 영화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몇 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영화들. 뭐 배급이나 아니면 그 당시 여건 때문에 흥행에는 실패했는데 그런 영화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7위 한번 가봅시다. 네.
7위 저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7위로 제가 뽑은 배우는 류승범 씨입니다. 오, 유승범 씨는 지난번에 곽 기사님이 상당히 상위권에 꼽으시지 않았나요? 아 그랬나요? 몇인지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계산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네. 네. 우선 류승범 씨를 우선 제가 뽑은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류승범 씨가 우선은 캐릭터가 한정돼 있긴 해요. 음. 왜냐면은 류승범 씨가 나온 캐릭터는 뭐 양아치로. 그렇죠. 약간 비슷한 거죠. 뭐 검사를 해도 약간 양아치스러운 검사. 불법 검사 뭐 이런 걸로 뭐 굳어 있긴 한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캐릭터를 너무나 잘해요. 네.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캐릭터를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 잘할 수 있는 배우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류승범 씨를 7위로 올려놨습니다. 사실 배우들을 평가할 때 어떤 배우한테는 항상 똑같은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쟤는 어디다 해놔도 그 연기만 한다. 근데 가끔 보면은 그 배우한테는 이 영화가 전부지 않습니까? 지금 당시 찍은 영화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맡고 있는 역할에 어울리면 되는 거지. 다른 영화에서 또 비슷한 연기를 해서 그 역할을 했다고 해서 비판하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그렇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선 검사를 연기하면서 양아치스럽게 하고 저 영화에서는 정말 양아치 그냥 길바닥 양아치를 하고 또 다른 영화에서 소년원 출신으로 뭐 복싱하는 사람을 하고 맞아요. 다 똑같은 스타일로 연기를 해도 그 영화에서만 몰입이 잘 되면 캐릭터 표현을 잘하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이제 류승범 씨가 제가 제일 기억났던 영화에서는 이제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하도 지나서 그 청취자분들도 모르실 거예요. 예, 주먹이 온다. 예, 주먹이 온다. 온다에서의 류승범 씨의 연기는 정말 일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류승범 씨를 저는 7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윗몸 일으키기 하던 장면. 네, 네, 정말 대단했어요. 네, 류승범 씨 정말 멋진 배우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류승범 씨. 자, 그럼 저는 7위로 누구를 뽑았냐면요. 박신양 씨입니다. 네, 아무 예상 못 하셨을 거예요, 박신양 씨.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박신양 네, 박신양 씨. 그냥 왜 말을 못해? 네. 진짜 그 박신양 씨인데 이 박신양 씨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영화 배우라기보다는 그냥 드라마에 주로 나오는 탤런트 이 정도로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박신양 씨에 대한 오해입니다. 박신양 씨는 옛날에 영화들 한번 휘어잡고 나서 TV 드라마로 진출하신 분 아닙니까? 약속에서의 개쓰레기입니다. 네, 편지도 있었고요. 개쓰레기. 개쓰레기입니다, 뭐야? 그 약속 그 대사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네. 약속 편지 막 성당에서 막 이게 안고 그렇지. 나왔고 그런 느낌 이런 거 많이 하셨고 화이트 발렌타인에서 되게 멜로 그런 게도 잘하셨고 그 다음에 한국 영화 부르의 명작 중에 한 편인 닮아야 놀자 시리즈 네, 그 시리즈에서는 정말 대단했어요. 이런 연기. 이분이 그 전까지 보였던 딱 전형화된 캐릭터를 탈피해서 닮아야 놀자에서는 또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 좀 갔다 오시더니 그 다음부터 나온 영화들은 살짝 이제 감을 잃은 듯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런 영화들에서조차 연기는 되게 잘하십니다. 이분이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약간 무당으로 나온 박수무당이었나? 예. 박수건달. 네, 박수건달 같은 영화에서는 이게 박신양이 이런 영화를 나와? 라는 생각이 들만한 영화에 출연을 하셨지만 거기서 정말 열연을 펼치시거든요. 예, 거의 신들린 건달의 그런 애완이랄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표출을 또 하기도 하니까 저는 이 박신양이라는 배우를 보면서 이 배우는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배우 인생에서 거쳐왔다. 그런데 언제나 최고의 모습 그리고 정말 몰입도가 있는 연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능력이 있는 배우다. 만약 이 배우가 소위 말하는 조금 작품성 있는 영화라고 할까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황해라거나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처럼 영화 팬들이 오래 두고두고 이야기할 만한 영화에 출연을 하셔서 포텐을 터뜨리신다면 충분히 제가 7위로 뽑긴 했지만 그리고 다른 분은 리스트에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배우지 않을까. 역량은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박신양 씨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네. 요즘에 박신양 씨를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 범죄 재구성할 때만 해도 그 말을 안 했네. 네, 박신양 씨를 정말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박신양 씨가 정말 평범해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네, 네. 마스크 자체가 되게 부자 같은 마스크도 아니고 네. 럭셔리해 보이는 마스크도 아니고 되게 험해갖고 건달 같은 이미지도 아니에요. 네. 근데 역할을 하다 보면은 약속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건달, 조폭 두목도 해보고 그렇죠. 그다음에 범죄 재구성 보면은 거기 뭐 사기꾼부터 해서 네. 뭐 책방 주인 뭐 이런 거 하면은 다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얼굴이 굉장히 마스크가 마스크가 그냥 그 관공서 가면 그냥 보는 구급 공무원 그냥 얼굴 그렇죠. 그런 그 평이한 엄청 얼굴이죠. 평범하게 예. 예, 평범하게 생겨졌는데 또 거기에 어떤 색깔을 입히면은 정말 다 잘 어울리는 만화. 네. 그리고 이제 범죄 재구성 보면은 1인 2역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네, 1인 2역을 하는데 정말로 그게 누가 누군지 헷갈릴 만큼의 역할을 잘 분배해서 네. 연기를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었는데 박신양 씨는 확실히 이제 작품 잘 만나면은 정말 좀 더 높은 평가를 훨씬 받을 수 있는 배우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박신양 씨도 발성도 엄청 좋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이 배우가 되게 평범한 외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딱 말을 하고 분위기를 잡고 카리스마를 딱 발휘할 때는 대단해요. 그런데 이 배우가 그거를 자기가 좀 빼버리면은 스스로 뭐 찌질이 이런 연기도 가능할 거고 상당히 매력이 있고 다채로운 배우죠. 찌질 연기 많이 했죠. 저번에 드라마에서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그 뭐였죠? 그 웹툰 같은 거 네. 한번 드라마식으로 해갖고 뭐 사채업자 뭐 이런 거 해갖고 한 거 있었는데 네. 거기서 힘 되게 빼고 막 연기한 게 있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뭐요? 날건달식으로 해갖고 쩐의 전쟁. 그런 예. 것도 굉장히 잘 알고 네. 박신양 씨는 참 색깔을 잘 입히는 배우라서 저는 항상 뭐 기대 중이긴 합니다. 네. 죄송한데 12안에는 제가 와 뽑아서 그래요? 아쉽긴 하지만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네, 유승문 씨랑은 정말 딱 반대되는 성격의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유승문 씨는 딱 하나의 캐릭터에 그렇게 한다면 박신양 씨는 정말 다채로운 모습을 다 소화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사실 유승범 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독립 영화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사실 뭐 그래요. 예. 네. 네. 그럼 곽 기사님 7위로 뽑으신 배우 누군가요? 조진웅 씨입니다. 오. 요즘에 조진웅 씨 엄청 핫하더라고요. 아, 물이 올랐네. 왜냐면 그럼요. 조진웅 씨를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네. 엄청 좋아하시는 게 살도 많이 뺐어요. 살도 많이 뺐는데 살찌했을 때 조진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조각미남들 있잖아요. 예. 조각같이 생긴 배우들은 이제 남자친구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예.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조진웅 씨는 정말 남자친구 하기도 되게 편해 보이고 되게 따뜻해 보이고 말이라고 조진웅 씨가 여자 팬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요즘에 살도 빼갖고 또 그 모습도 되게 좀 지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네. 조진웅 씨 팬들이 진짜 요즘에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조진웅 씨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같은 이 좀 비슷한 캐릭터의 사람들이 좀 희망을 갖고 어깨에 그래도 힘을 조금 되고 나도 되는구나 라는 힘을 또 받게 되죠. 저는 응원합니다. 예, 조진웅 조진웅 씨. 씨가 근데 그리고 매력적으로 생겼고요. 실제로 사실 보면 되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멋있죠. 네, 덩치도 크고 그렇죠.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랑 뭐 비교 불가죠. 사실. 조진웅 씨가 어디서 떴나요? 항상 이게 막 조연 계속 이랬잖아요. 네, 그 조연 파파로티 계속 같은 있다가 영화에서 제가 기억에 남기로는 거기서 그냥 건달 역할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나중에 또 건달 역할 하시는 게 그 범죄와의 전쟁 거기서도 건달 역할 하시고 깨지는 건달 주로 건달 역 많이 하셨던 걸로 그냥 조연으로 기억을 거기죠, 하는데 거기. 끝까지 간다 해서 끝까지 간다죠. 끝까지 이제 간다 해서. 주조연 비슷하게 그쵸. 하셨는데 네. 캐릭터 제대로 거기서 잡죠. 이제 캐릭터와 이제 연기 뭐 이런 게 그렇죠. 굉장히 좀 그렇죠. 인상이 많이 남았죠. 그때 뭐 이성균 씨 싸대기 때리는 장면은 대단했어요. 네, 예, 그런 장면에서 확실히 각인을 시켜주셨죠. 네, 조진웅 씨 7위로 뽑아주셨습니다. 네, 저는 상비군에도 없었네요. 네, 네. 상비군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8위 한번 가봅시다. 8위, 예, 제가 뽑은 8위는 조인성 씨입니다. 조인성 씨요? 네. 이야, 이거 많이 갈라지네. 우리가 1위부터 5위까지는 거의 겹쳤는데 네네. 6위부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안 겹치네요. 예, 네.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전 조인성 씨의 포텐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었기 때문에 모델 출신 배우 중에 차승원 씨가 1세대잖아요. 네. 차승원 씨가 1세대인데 저는 차승원 씨의 연기력보다 좀 더 높게 평가했던 게 조인성 씨예요. 왜냐면 조인성 씨가 그 보여줬던 그 영화 어떤 거요? 클래식? 아니죠. 그거 건달. 비열한 거리. 예, 비열한 비열한 거리. 거리에서의 조인성 씨의 연기는 저는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리고 클래식에서의 모습도 굉장히 좀 좋았고 조인성 씨의 포텐 자체를 굉장히 좀 높게 보기 때문에 조인성 씨를 저는 8위에 올려놨습니다.
저는 좀 그 이영표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월드컵은 이게 포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언제까지 가능성 가지고 근데 팔입니까? 이거 비열한 거리에서는 이제 포텐을 보여준 게 아니라 거기서는 예. 한번 터트려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포텐만으로는 8위로 뽑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예, 거기서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식으로 비교를 하자면 강동원 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상위권 한 번 더 띄워주기. 예. 아니죠. 비열한 거리에서 조인성 씨가 제가 알기로는 영화제에서 상을 한번 받았거든요. 네. 강동원 씨는 상을 못 받은 걸로. 근데 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 기사님은 강동원 씨가 상위권이고 네. 박 기사님은 강동원 씨가 리스트에 없잖아요. 없죠. 그럼 조인성 씨가 강동원보다 낫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정말 식견이 정말 좋으시네요. 아, 저는 참고로 두 분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비열한 거리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영화들에 같이 할 수 있는 작품 같아요. 유아 감독의 2006년작인데 그렇죠. 유아 감독 하면은 다들 말죽거리와 녹사 뭐 이런 네. 작품들 이야기하지 비열한 거리는 처음에 주목도 많이 그만큼 못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말죽거리와 녹사 이야기하는 것만큼 비열한 거리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비열한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유아 감독의 최고의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원톱 그런 느와르물 중에 사실 이만한 작품이 많지가 않아요. 뭐 해바라기도 한번 그렇게 막 떠뜨긴 했지만 이 비열한 거리 같은 영화도 나름의 되게 느낌이 강한 영화였거든요. 여운도 강하고 상당히 좋은 영화였어요. 이 영화 아마 이병헌 씨가 그 영화 뭐죠? 달콤한 인생 네. 뭐 이런 느낌의 느와르 찍기 전까지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그리고 해봅니다. 건달 그러니까 그 깡패의 모습을 가장 좀 실사에서 네, 정말 실제적으로 보여줬던 영화라고 해갖고 좀 많이 화제가 됐었었죠. 네. 사실 정말 현실적이었고 이게 그냥 탑 클래스 건달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인성 씨가 딱 그 외모에 이런 역할을 사실 그 외모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건달인데 조인성처럼 생기면. 근데 정말 잘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매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조인성 씨가 건달하면 좀 캐릭터가 좀 맞을 수 있는 게 조인성의 외모 그 외모에 그 건달하면 이게 삼류 건달 느낌이 나요. 오히려 예 그냥 동네 그 조금 잘생기고 좀 각지게 생긴 잘생긴 사람이 이 건달 그 캐릭터가 좀 형성이 돼요 사실은. 사실 조인성 씨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클래식이랑 비열한 거리 그리고 사실 클래식도 조승우 씨의 작품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사실 캐스팅은 조인성 씨가 먼저 주연급으로 캐스팅이 됐지만 나중에 찍다 보니까 조승우 씨가 빼간 그런 느낌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먹어버린 연기로. 솔직히 근데 조인성 씨의 그 연기적인 그 네. 포텐이라기보다는 이제 역량, 연기자로서의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줬던 그런 거는 이제 쌍화점이죠. 네, 쌍화점에서 정말 모든 걸 보여줬죠. 정말 모든 걸 보여줬죠. 이 연기자로서는 그 그쵸. 정도는 보여줘야죠. 네. 연기자로서 그 정도는 보여줘야 연기자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모든 거를 내려놓고 보여줬기 때문에 조인성 씨는 연기자로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만한 배우가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배우들도 이런 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내려놨을 때 어디까지 네, 완성형 배우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대중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그렇죠. 네,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 것도 예. 있는데 조인성 씨가 그때 정말 핫했을 때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지금 뭐 송중기 씨나 뭐 이 정도로 핫했을 텐데 네. 그 핫할 때 그 쌍화점이라는 좀 굉장히 파격적인 영화를 찍었거든요. 예, 그거는 굉장히 정말 높게 평가받을 만한 그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쌍화점도 유아 감독 영화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유아 감독 작품들에 딱 2번이나 출연했는데 유아 감독이 감을 잃어가면서 본인도 같이 감을 잃은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 배우가 탑급 영화에서 너무 오래 쉬었어요. 2003년 클래식, 2006년 그렇죠. 비열한 거리, 2008년 쌍화점 이후에 영화는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작품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그런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저는 강동원한테 역전당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렇죠. 네, 드라마에서는 계속 작품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영화에서는 지금 그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 위주로 뽑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조인성 씨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뽑을 차례입니다. 제가 8위로 고른 배우는 역시 강동원 씨, 뭐 조인성 씨 미시는 분들 있지만 저는 원빈 씨입니다. 네, 이 반응이 왜 이래요? 예. 아니 왜 원빈 몰라요? 원빈 알죠. 원빈 알죠. 우리 동네 옆에 살던 그 젊은 총각이야. 예. 예. 원빈 씨 하면은 이제 아저씨.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 네. 아저씨에서 원톱 액션을 소화했어요. 앞에 뭐 비열한 거리 이야기하지만 그건 그냥 느와르인 거고 원톱 액션이라고 하면은 또 달라지죠. 이 아저씨라는 그 액션 영화에서 이정범 감독을 스타로 만들어준 배우 바로 원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원빈 씨가 뭐 연기 좋죠. 연기 잘하고 네, 마스크는 워낙 뛰어나고요. 네, 태어난 것 자체가 뭐 축복이라고 하니까요. 네. 사람들이 원빈 씨 너무 좋은 배우인데 이게 활동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쵸. 네. 겁쟁이에요, 겁쟁이. 제가 보기엔 겁쟁이. 하나 이분들이 그만 좀 이상하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겁쟁이. 아니 지금 캐릭터를 조인성 버리고. 뽑으신 분이 활동 적다고 할 게 아닌 게 이분이 상당히 조인성 씨보다 더 선배에 가까운 일찍 활동을 하셨어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보다 조인성 씨는 이제 TV에서 나오는 거죠. 네. TV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음. 이제 원빈 씨는 아예 그냥 CF만 찍으시는 거라서 네. 이거는 뭐 활동한다는 그 기준 자체가 좀 다르죠. 제2의 전지현이에요. 예전으로 비교하면.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저도 최근에 뭐 다른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창동 감독 작품을 계속 기다리다가 계속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이 이창동 감독 작품을 계속 기다리다가 네. 지금 이창동 감독 작품을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기다리다 계속 뭐 늦어졌다 뭐 이러긴 하는데 사실 좀 너무 늦어졌어요. 그 김새롬 양인가요? 네. 아저씨 그 김새롬 양이 지금 엄청 걸죠. 실제로 봤거든요. 며칠 전에 실제로 봤어요. 네. 뭔 아가씨예요, 아가씨. 키도 엄청 크고요. 그 친구가 그렇게 컸는데 진짜 그 친구가 유치원생이. 그렇게 클 동안 드라마 작품 하나도 없을 만큼의 작품이 너무 없어가지고 겁쟁이에요. 원빈 씨 겁쟁이에요. 네, 너무 좀 아쉽습니다. 사실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근데 사실 아무 감독 영화는 다 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원빈 씨는 상당히 작품들을 고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이후로. 그리고 작품들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분명 활동이 적지만 2001년에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떠가고 있던 장진 감독의 우리 형 아니요 킬러들의 수다요. 킬러들의 수다에서 영화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킬러들의 수다 작품도 괜찮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형이라는 영화를 찍었었고 우리 형은 이제 안권태 감독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영화들이 아저씨도 있지만 그 전에 그 이유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봉준호 감독의 마더 2009년작이네요. 봉준호 감독의 마더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완전 바보같이 나와가지고 좀 부족한 청년의 연기를 아주 잘 소화해냈죠. 전 그런 태극기 휘날림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3년작.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고 이름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네, 벌써 강재규 감독, 장진 감독, 봉준호 감독이 다 거친 배우인 건데 이정범 감독 해가지고 저는 원빈 씨가 그때마다 보여준 몰입도 있는 집중력 있는 연기가 일품이었다. 그리고 그 외모 자체도 언제 제2의 전지현처럼 다시 한번 돌아와서 영화계를 평정하고 또 떠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아니, 솔직히 원빈 씨가 나오면은 무조건 흥행은 합니다. 네. 왜냐면은 원빈 씨가 나와가지고 흥행 안 했던 작품이 사실 없어요. 네. 사실 그거는 네. 젊었을 때죠. 결혼도 안 했고. 아니, 지금은 나이가 들고 이게 모릅니다. 청춘- 그거는 모르는 얘기. 아니 청춘 스타가 아니에요. 그 원빈 씨는 청춘 스타가 아니에요. 뭐 청춘 스타라기보다 연기력이 뒷받침됐던 배우죠, 배우. 배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원빈 씨가 사실 그 정도의 연기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못한다는 아니지만 아니 강동원 3위에 올리신 분이 너무하네. 나 진짜 저는 못 떨어지겠네. 저는 사실 강동원은 까지 맙시다. 네. 저는 원빈 씨가 사실은 배우로서 역량이 좀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면은 뜨긴 떠요.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작품들 고른 것만 봐도 충분히 좀 퀄리티 있는 작품들만 골라서 했어요. 그리고 본능도 좀 있는 것 같고 뜨긴 뜨는데 좀 아쉬운 거죠. 활동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의미에서 저는 우선은 10위 밖으로 좀 던지긴 했는데 사실 좀 맞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겁쟁이라고 했냐면 저희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우의 그 몸값은 그 전 작품에 비례한다. 예, 그러니까 아저씨가 맨 마지막 작품이었잖아요. 그 엄청 이슈화되고 엄청 또 영화적으로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식도 굉장히 좋아졌고 원빈이란 배우가 그 이후에 다음 작품을 고름에 있어서 자신이 없는 거죠. 얼마 박수무당 출연합니까? 박시장 씨처럼. 아니 좀 기다렸다가 좋은 영화 딱 나왔을 때 가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박수무당은 무시를 하시는데 박수무당은 굉장히 좀 좋은 영화죠. 아니 박수무당을 찍고 나서 박신양 씨가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배우로서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처음 들어봐요. 아니, 좋은 나도 평가 처음 들어보네. 처음 들어보는 거기서 얘기예요. 여장 같은 것도 하고 네. 네, 목소리 변조도 하고 막 하면서 박신양 씨가 좋은 도전을 했다라는 네.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영화와 함께 사라지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다. 박신양 씨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원빈 씨 진짜 저는 진짜 아직도 그런 명대사들이 잊지 못해요. 응? 참견하지 마! 막 이런 거. 네. 장동건 씨를 먹었잖아요, 그때. 아, 그런 거 전 진짜 청춘 스타와 진짜 배우의 그런 차이를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나.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 영화도. 참 저는 한번 8위로 밀었습니다. 네. 네. 박 기사님 8위 누굽니까? 전 진구 씨 뽑겠습니다. 진구 씨. 진구 씨요. 진구 씨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죠. 진구를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은 예. 도라에몽 주인공이 진구네요. 작품 수가 더 많아요, 도라에몽 아이, 진구가. 그렇죠. 진구 씨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메인으로 하는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이 있나요? 작품은 이제 26년. 26년. 네. 그 이후에는 메인으로 한 게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메인적으로만 이게 보면 진구 씨를 뽑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연으로 해서 그 주연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든 영화 요소에서 캐릭터를 항상 기억에 남게 가져가는 예. 그 이 배우가 주연으로서 호흡을 길게 가져갔을 적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조연에서 자신의 역할로 해서 그 캐릭터를 살렸을 적에는 그만한 캐릭터 그 매력을 충분히 발산하는 그런 배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길게 가져가든 짧게 가져가든 저에게는 그 임팩트만 남아있으면 저는 그 배우를 지지하는 편입니다. 하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조인성 씨가 나왔던 비열한 거리. 비열한 거리에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렇죠. 네. 저는 사실은 그 영화에서 진구를 발견을 했고 그 이후의 작품들에서 진구의 연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더 빠져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나오네요. 8위로 뽑았던 그 원빈이 나왔던 마더에서도 네, 진구라는 마더에서도 캐릭터가 그럼요. 네, 또 독특한 캐릭터로 나오죠. 네, 정말 진구라는 배우가 참 여기저기서 많이 그 감초 역할을 되게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네, 1600만 영화, 1700만 영화라고 불리는 명량에서도 그 배만둔의 이정현 씨 남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거기서는 좀 아쉬워. 엄청 하셨죠. 예. 저는 그래서 진구 씨가 아쉬웠던 영화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조연급이다 보면은 이 감독이 어떻게 좀 막 확 줄여버리면은 자신의 캐릭터를 펼칠 기회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진구 씨도 그렇게 휩쓸리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조금은 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주연을 맡았던 26년 같은 영화에서도 확실한 주연으로서의 그런 입지를 붙이지 못했고요. 그 작품에서도 그런 점에서도 조금은 저는 아쉽네요. 그러니까 조연급 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가장 좋았던 사례가 최근에 보면 이제 유승용 씨거든요. 유승용 씨. 유승용 씨가 이제 진짜 조연급에서 그냥 코믹 역할이었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그 조연급에서 이제 주연으로 확 뛴 케이스긴 한데 네. 작품을 잘 만난 거예요. 네, 유승용 그렇죠. 씨는 사실 캐릭터가 그렇게 그러니까 운빨이 그렇게 만나야 될 것 운빨이 같아요. 맞나요? 네, 뭐 이범수 씨라거나 그렇죠. 뭐 이런 씨. 배우들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범수 씨는 정말 좀 연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니 또 무슨 말이야? 아니 이범수 씨가 왜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아니, 드라마도 성격이 높네. 되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네. 장편 드라마 뭐 이분 예상할 수가 없네. 자이언트 자이언트 네. 연기 되게 거북해요 사실. 좀 되게 자기적이고 차라리 저기 무슨 연극 무대에 가셔서 그런 톤으로 연기를 하시면 뭐 아니 여기까지 괜찮을 것 어떻게 같아요. 올라왔는데 연극 무대로 돌아가라 그럽니까? 네? 좀 자연스러움이 좀 없지 않나. 눈이 커서 그래요. 그 눈이 약간 이렇게 약간 개구리 네. 형식으로 해갖고 약간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화내는 거랑 이게 전 이범수 씨 나오는 영화든 뭐 드라마든 전 시초부터 안 봅니다 그냥 시초부터 안 봐요. 상비군에서 계속 이어갑시다. 이범수 씨는 뭐 아무튼 저는 네. 홍길동의 후예를 좀 재밌게 봤어요. 그나마 그 영화는 그냥 홍길동의 후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대용으로 봤죠. 이공수 씨는 뭐 존재감도 있으니까. 네, 뭐. 아무튼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운대를 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조연에서 정말 주연으로 거듭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9위 한번 가봅시다. 네. 9위 누구 뽑으셨나요? 저는 9위로 한석규 씨를 뽑았습니다. 한석규 씨 저한테는 2위였는데. 네네, 저는 9위로 뽑았습니다. 네. 한석규 씨가 이제 뭐 한때 원톱으로 대한민국 영화계를 평정했던 분이지만 최근에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제가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재밌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네. 너무 쟁쟁한 후배들이 많이 앞에 있어서 한석규 씨를 9위로 뽑았습니다. 사실 한석규 씨가 복귀하고 나서 그나마 활발하게 활동하셨을 때가 2000년대 중반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구타 유발자들, 그 다음에 뭐 음란소생, 나름대로 도전을 하려는 모습이 계속 보여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되게 다른 캐릭터들을 돌아가면서 다 맡으시는 게 한석규란 배우는 역시 시도를 계속 하고자 하는구나.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영화들이 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상위원 이런 것도. 네.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급도 떨어지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네. 뭐 한석규 씨의 연기는 잘하시지만 제가 2위로 뽑았지만 9위로 뽑으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네네. 네. 작품 선정에 있어서의 좀 아쉬움, 네.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베를린 이런 영화도 나름 명성이 있고 그렇죠. 했었는데 그러네요. 음. 네. 저는 9위로 뽑은 배우가 안성기 씨입니다. 안성기 씨요. 네. 이 안성기 씨 많은 분들이 이게 후보로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렇죠. 안성기 씨 지금까지 우리가 뭐 90년대 길면은 그리고 짧으면 2000년대 초반 뭐 커리어를 가장 앞에서 말한 배우들이 그런데 안성기 씨는 아역 출신입니다, 여러분. 안성기 씨는 아역 출신이라 작품 수가 이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만한 영화들에서도 뭐 무사라거나 거기서 활 쏘는 역할, 액션 연기도 잘하셨고 나중에 그 날 쏘고 가라 이런 연기도 잘하시고 최근작에서 또 그 화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임권택 김은 감독의 소설의 임권택 감독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연기를 되게 잘하셨습니다. 아. 그 영화가 나름대로 연기를 상당히 잘하셨기 때문에 또 좋았고 사회 비판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러진 옷에 같은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서도 얼굴을 계속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또 라디오스타 같은 그 유명한 작품들도 남겼죠. 네. 뭐 이런 안성기 씨 사회성 있는 작품들 대중적인 영화들 조연, 주연 가리지 않고 활발한 활동 그리고 최근엔 작품수 조절하면서 화장 같은 영화에서 몰입도 깊은 연기까지 저는 안성기 씨가 9위로 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안성기 씨 뭐 그 원로라고 볼 수 있죠, 거의. 네, 이제 원로로 접어들고 네, 있죠. 원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안성기 씨 참 이름부터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야하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기가 아닌데 왜 압니까? 예, 어쨌든 그렇긴 한데. 그럼 슬픈 거예요. 예. 성기가 아니라고. 성이 아니면 슬픈 거죠. 근데 너무 이게 안성기 씨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목소리나 이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작품에서 너무 많이 보고 목소리도 너무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캐릭터랑 뭐 이런 게 그냥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연기를 해도 그냥 저 역할은 안성기 씨가 안 어울리는데 뭐 이런 느낌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들어버리는 약간 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안성기 씨를 10위 안에 넣지 않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작품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네. 안성기 씨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머릿속에 너무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화장 같은 영화에서 안성기 씨를 다시 보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는 안성기 씨가 이제부터 되게 작품 활동을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화장이라는 작품은 안성기 씨가 기존에 보였던 캐릭터랑은 상당히 달랐어요. 내면도 그렇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은 그렇고 저는 안성기 씨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분이 약간 2000년대 초중반에 잘못된 선택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치대 같은 영화 모르십니까? 피치대? 뭐. 피아노 치는 대통령. 아, 네, 그런 영화 이런 거 맞히시면 안 돼요. 왜 한반도 같은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이런 거 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안성기 씨는 이런 거에 나가는 배우가 아니에요. 그 최지우 씨랑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피아노 치는 대통령. 막 연애하는 거 말 같지도 않은 거 있어요. 진짜 그런 영화들에 이렇게 안성기 씨가 출연해서 기존의 그런 맥심 소비가 광고 돼요. 같은 맥심 광고 같은 거를 찍는 거예요. 1시간 20분, 40분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성기 씨가 안 되지만 다른 어떤 그 자신의 그런 점잖은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정말 치열한 영화 부당거래에서 양아치 같은 역할 막 이런 거를 맡으셨을 때 어떻게 연기를 하실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거죠. 저는 기대한다는 자체가
좀 그래요. 진짜 아니 뭡니까? 진짜. 할 말이 엄청 무궁무진한데 그냥 그동안에 뭐 원로라 그러시고 그러시니까 네. 뭐 이제 제가 나쁜 말은 뭐 조금이라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안성기 씨. 안성기 씨 그냥 예. 한번 들어봅시다. 9위 누구를 뽑으셨나요? 아 저요? 네. 9위 한석규 씨 뽑았죠. 안석규 씨. 예, 9위 한석규 씨 정도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9위 정도는 넣어드릴 수 있다. 아, 두 분 다 9위네요. 예. 그렇네요. 한석규 씨. 네. 한석규 씨도 사실은 그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크게 변하지가 않아요. 네. 어느 작품을 가든 기본 캐릭터 그 톤, 연기 톤에 약간 뭐 맞춰가는 그런 스타일인데 제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이 배우가 이제 목소리가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목소리가 되게 독특한 네. 배우들은 이게 변화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실 그렇죠. 안성기 씨도 그렇고 한석규 씨도 그렇고 사실은 그런 캐릭터에 예, 맞춰진 배우들인데 네. 사실은 한석규 씨는 그래도 저 사람은 되게 거북하지는 않다. 어느 순간 저게 캐릭터고 저게 연기를 되게 그래도 저 정도면 되게 잘하는 편이다. 이런 느낌 계속 오거든요. 계속 편히하고 계속 똑같은 캐릭터 같으면서도 그런 지루함은 좀 그런 걸로 메꿀 수가 있는데 그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전 모르겠어요. 연기 되게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 쏘고 가라 이렇게 안 했지. 아니 언제 아까 그랬습니까? 날 쏘고 가라. 이거 연기를 잘하셨다고 명대사라고 이렇게 저는 좋은 생각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거 날 쏘고 가라.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그 라디오 소리가 없네. 아니 라디오 스타에서도 사실은 박중훈 씨도 사실은 좀 연기가 정체되어 있는 그리고 캐릭터 그거는 상비군에서 한번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상비군에서 말씀할 그건데 안성기 역시도 그래 버리니까 사실 라디오 스타는 그 영화 자체 소재가 네. 그냥 그 캐릭터가 그 영화를 만든 거지 배우가 그 영화를 만들어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소진섭 씨가 한 탑4에 들으셨나요? 소진섭 씨 네. 정말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대중을 휘어잡는 진짜 어처구니 없어. 카리스마. 아유, 진짜. 소진섭 씨 진짜 앞으로 잘 주목해서 봐주세요. 소진섭 씨 정말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제 10위로 넘어가죠. 네, 10위 누구 뽑으셨습니까? 저는 10위 아까 김 기사가 얘기해 줬었죠. 저는 윤계상 씨 오. 10위로 넣었습니다. 네. 탑10 안에 넣어줬고요. 어떤 영화를 되게 좋게 보셨나요? 저는 비스티 보이즈부터 봤었는데 비스티 보이즈부터 봤을 때 윤계상 씨의 뭐 이렇게 작품 네.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고르는 눈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네. 소수 의견을 골랐을 윤계상 씨의 그 눈도 굉장히 네.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영화에 집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큰 영화에 집착을 안 하고 본인이 작은 영화라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영화라면은 뭐 출연료가 어떻게 됐든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이면은 그냥 해버리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배우로서의 자세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저번에 그 뉴스룸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손석희 씨랑 대화하는 것도 봤는데 손석희 씨가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하고 나서도 다 짜고 치는 거예요. 뭐 물론 대본이 이분 리스트에 없으면 짜고치대요. 뭐야 이거. 아니, 물론 대본이 있겠지만 네네. 대본이 있었겠지만 그 다음에 윤계상 씨 나온 다음에 그 한석규 씨가 한 몇 주 뒤에 나왔었는데 그렇죠. 한석규 씨랑 대화하던 중에 거기서 이제 윤계상 씨를 칭찬을 하더라고요. 제가 네. 저번에 한번 윤계상 씨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상의원 때지 했나요? 네. 네. 그 윤계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계상 씨라는 배우가 좀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또 그때 와서 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12위로 뽑았습니다. 사실 윤계상 씨가 되게 진지한 영화만 그렇게 출연을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로맨틱 코미디에도 계속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으면 자신의 연기의 폭을 넓히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7년째 연애 중인가? 네, 그리고 나중에 또 레드카펫이라는 우리도 다뤘던 에로 영화 감독으로 나와가지고 오정세 씨 이런 분하고 호흡을 맞추는 상당히 가벼운 캐릭터도 연기를 했었고 고준희 씨라거나요. 그랬었는데 윤계상 씨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의 10위는 조승우 씨입니다. 조승우 씨. 아, 네, 윤계상 씨는 6위로 올라갔었고요. 조승우 씨 이 배우가 사실은 10위 위에도 올라갈 수 있는 배우였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럼요. 충분히 막 달려갔었고 그 젊은 나이에 타짜, 마라톤 이런 작품들을 20대 중반에 찍어냈어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 배우가 동급 최강이다. 그럼 뭐 당시에 뭐 이중기 나중에 이중기 같은 배우들 나오고 해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그만한 작품들이 너무 젊었을 때 너무 좋은 작품들을 쫙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작품이 그렇게 많이 급급의 작품들을 못 찍었죠. 뮤지컬에 너무 힘을 썼고. 네. 사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하면 조승우 씨가 임권택 감독의 그런 춘향전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연을 이어가면서 한유 인생 이런 영화들에도 출연을 했었고 뭐 후아유, 도마뱀 뭐 이런 상당히 헤맸던 배우예요. 그러다가 타짜 그냥 진짜 꽝 터뜨리고 마라톤이 그 전에 있었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점점 탑급 배우로 성장을 곡선을 딱 그리기 시작했고 그 전에 클래식이란 영화에서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대단한 연기를 보여줬고 그리고 고고 70, 고고 70 이 영화도 나름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좋은 작품이었거든요. 고고 70 음악 영화의 그 아까 라디오 스타 그 영화 찍으셨던 감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고 70도 있었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영화들을 찍었던 배우입니다. 근데 공백 기간인가요? 아니면 드라마 쪽을 많이 하셨나? 뭐 뮤지컬 쪽 하시면서 뮤지컬 많이 했죠. 시간이 좀 활동이 좀 줄었고 군대도 갔다 오시고 또 연애도 실패하시고 하다 보니까 많이 헤매시다가 결국엔 다시 이제 기대되는 작품으로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내부자들인가요? 맞아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가 이 12배우 조승우 씨의 앞으로의 그런 연기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20대 배우들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해도 많이 주목을 못 받는다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시대 조승우 씨나 뭐 이때 시대의 20대 배우들이 너무 꽉꽉했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승우 씨가 타짜를 찍었을 때가 26살 때 네. 타짜를 찍었었고 유지태 씨가 올드보이를 찍었을 때가 23살인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조승우 씨가 아니죠. 23살에 올드보이 찍었다고요? 그럼 유지태 씨. 그럼 유지태 씨가 제 나이예요? 거의 그러겠죠. 비슷할 거예요. 그래요? 저는 한참 형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26세 타짜 찍었어요 조승우 씨가? 예, 그 정도 찍었어요. 그럼 23세 클래식을 찍었단 말이야? 네, 어렸을 때. 와.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20대들 배우가 날고 긴다고 해도 이게 그때의 포스를 못 이긴다 막 이런 거죠.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뭐 이민호가 날뛴다, 뭐 김선이 날고 긴다 해도 걔네 많이 늦었네. 그때의 포스를 못 이긴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12회 조승우 한 거예요? 아니 전 없죠. 저는 윤기상이었어요. 윤계상 와, 씨. 그럼 춘향전이 19살 때란 얘기네요. 그쵸, 그때 네, 10대였어요. 그때 10대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대한테 이런 걸 찍게 하냐 막 그랬었어요. 왜냐면 임권택 감독이 왜냐면은 그때 씬 중에서 춘향전 씬 중에서 이게 조승우 씨가 입에 이거 물을 먹고 네. 춘향이한테 이렇게 물을 건네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10대한테 찍게 할 거냐 그것 때문에 막 그 기사로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10대한테 그거를 찍게 하냐 막 이러면서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하는데 그때 조승우 씨 나이가 10대였을 거예요. 뭐 빨간 먹으라도 막 10대 때 찍고 그러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거야. 뭐. 아무튼 그때 여자 배우도 10대였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좀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자 배우들 포스가 좀 굉장했죠. 네. 자, 그럼 10위까지 저까지 뽑았고요. 마지막 10위. 곽 기사님의 박사님 10위를 한번 들어봐야죠. 전 10위 그 강남길 씨 하고 싶습니다. 강남길 씨. 강남길이 아니고 누구죠 그? 강남기죠, 진짜? 강남길 씨 아닌가요? 강남길 씨 그 세탁소 아저씨. 그분 말고요. 그분 말고 있잖아요. 강남길 씨 맞지? 김남길 씨요? 김남길 씨. 내가 여기 누가 잘못 써놨어 여기. 나도 하면서 있고 한 지붕 세가지고 그분 이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래요. 아저씨. 그쵸. 강남길 씨가 있지. 그쵸. 강남길 씨 있지. 교회 10위 들어갈 수 있지. 전기 얼마 오래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분 아니에요. 그분 아니고 김남기 씨. 김남길 씨. 카리스마 있어요. 김남길 씨가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분위기로 먹고 가는 배우예요. 이분. 이제 영화에서 요번에 무례한 찍었을 때도 무례한 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는 좀 그렇다고 친다고 별로라고 친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 김남길 씨
모습은 엄청나게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수에 젖은 그 아무튼 눈빛 연기가 그냥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남길 씨 캐릭터는 소화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무튼 김남길 씨의 특유의 뭐 캐릭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남길 씨가 어디 나왔죠? 왜 저는 익숙하지가 않은데. 영화로서는 무례한에 나왔었고 무례한에 나왔어. 무례한을 안 봐서 김남길 씨의 그리고 해적의 군대- 이미지밖에 없는데. 군대 해적도 있고 저 군대 해적도 갔다 오셨죠. 맛있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셔서 한창 축가 달리려고 할 때 군대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드라마에서 많이 선덕여왕에서 떴을 때. 근데 사실 제가 이 배우한테 기대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정말 좋은 그 멜로 작품 하나 제대로 만나셔서 빨리 개봉 하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잘 만나면. 정말. 그러면 이분은 대한민국의 젊은 20, 30대 여성들을 모두 팬으로 휘잡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작품 하나에. 네. 김남길 씨. 뭐 우리가 뭐 예전에 박신양의 약속, 누구의 뭐 아까 말했지 조승우의 뭐 클래식. 클래식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는 김남길 씨 그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마존의 눈물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뭐 아마존의 눈물 보면은 다큐멘터리인데 예, 이게 예. 나레이션 하셔요. 맞아요. 네, 그거가 그냥 가장 인상이 남고 딱히 김남길 씨 영화 뭐 괜찮은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너무 주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 이게 소지섭 왜 씨 사이에 그러세요? 보시는 분들이 소지섭 씨, 영화는 영화다. 얼마나 캐릭터 좋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때. 김남길 씨가 수관지. 그러니까 그 해적에서 우선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그 투톱 영화였잖아요. 예, 거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올 것 같긴 하고 무례한에서 이제 전도연 씨가 일부러 막 그 김남길 씨를 찾았다고 해요. 네. 찾아서 일부러 전도연 씨가 직접 캐스팅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좀 배우들이나 연출자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젊은 남자 배우 중에 요즘에 핫한 배우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 앞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긴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군대도 갔다 와 버렸으니까 네. 많이 오를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눈빛이 너무 좋아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 연출자들이 되게 좋아한대요. 그게 그 컷 들어가기 전에 장난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 되게 살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분위기도 띄우고. 네, 엄청 살가워갖고 그 스태프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그 하더라고요. 이터널 선샤인이 나온 주연이 누구였죠? 그 짐 짐 캐리. 캐리. 짐 캐리 있잖아요. 그 영화 만약에 그 영화에 그 캐릭터를 김남길 씨를 갖다 넣으면 은근히 또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음, 네, 알겠습니다. 아닌가요? 네, 한번 대입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제 2부였죠? 벌써 6위부터 50분 이야? 10위까지, 6위부터 10위까지 대한민국 남자 배우 열전. 아니에요? 근데 정말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네. 마무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다음에 상비군. 우리가 탑10 안에 꼽진 못했지만 사실 한국의 배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 배우들. 언제든 탑10으로 치고 갈 수 있는 그 배우들의 이야기 다음 3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김기사였습니다. 네, 박 기사였습니다. 예, 저는 곽기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